네, 안녕하십니까. 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뱅뱅뱅입니다. 금일 10월 발표 종목은 오스테오닉이고요. 그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그 오스테오닉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. 이게 특징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인업을 이렇게 구성해놨고, 여기 보시면 일단 CMF라고 하는 두개골 쪽 제품, 그리고 최근에 진출한 그 치과 교정용 덴탈 제품, 그리고 이제 그 전신의 뼈들을 고정하는 그런 트라우마 제품군, 그리고 관절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사용되는 스포츠 메디신 쪽,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보면은 이제 CMF 쪽은 보통 그 금속 소재나 그 생분해성 복합 소재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제품군이 있는데요. 이제 보면은 특징은 이게 CMF는 두개골 수술하거나 이제 하악이나 뭐 이런 그 얼굴에 대한 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뼈를 깎고 나서 이제 금속 소재인 이 CMF로 이렇게 메꾸는 역할을 하는 등의 어,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일단 그거를 사용할 때 이거 고정할 때 이런 그 나사들이나 이런 연결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만드는 그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. 이제 트라우마도 마찬가지로 그 두개골 그 뼈 사용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가지고 그 특징이 생분해성 제품은 이런 그 조그만한 이게 조그만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드라이버 같은 거에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그 정밀 가공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요. 이걸 잘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. 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그 제품군들 외에도 그 척추 임플란트, 에스테틱, 그리고 덴탈 제품, 그 에스테틱이 리프팅 실입니다. 그 임플란트, 에스테틱, 덴탈 제품 추가해가지고 사업 제품 확장 중인데요. 척추 임플란트 쪽은 그러니까 23년도에 신규로 출시를 했고 국내 쪽에만 지금 매출 그 나오고 있고요. 해외 쪽에도 이제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에스테틱은 이거는 이제 얼굴을 좀 예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쪽이고요. 어, 이것도 이제 매출이 그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 급격하게 느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매출단이 작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덴탈 쪽도 이제 교정 쪽으로 사용되는 그 제품이고요. 이거는 그 교수님과 공동 개발해가지고 특허 출원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매출이 크게 성장 중이다라고 하고 이 내용은 IR 노트에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.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그 진머양 스포츠 메디슨이 이제 FDA 승인 후 미국 판매 개시 기대감인데요.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진머랑 그 계약을 한 건 20년도인가 21년도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제 진머가 스포츠 메디신 쪽이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이제 경쟁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스포츠 메디신 쪽을 좀 사업 강화를 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한 파트너로 오스테오닉이 이제 된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 유럽 쪽은 21년도부터 계속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. 호주 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메디슨 쪽은 미국이 엄청 시장이 큰데 이 시장은 이제 원래 올해 6월인가 그 올해 상반기에 이제 FDA 승인 후에 이제 판매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이제 뭐 양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 다시 이렇게 제출해라 이런 통보를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다시 이제 승인 후 그 미국 수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예전 레포트에서는 여름에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10월이나 11월쯤에 된다고 하는데 이제 10월 달은 다 돼가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좀 더 그냥 천천히 좀 여유롭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가지고 이 어쨌든 진버양 스포츠 메디슨이 미국향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그 이렇게 여지가 있다는 게 포인트 첫 번째고요.
그리고 두 번째가 아 그리고 이제 비브라운양 CMF 제품도 중국 FDA 승인 후 중국 매출 증가 기대인데요. 이 중국 쪽도 어, 독일 쪽 의료기기 업체인 비브라운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제 단가 경쟁에 이런 게 안 맞으니까 그 오스테오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키운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상세한 내용은 이런 그 좀 첨부한 자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가지고 비브라운 쪽도 매출이 붙는다는 게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고요.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가 트라우마 제품군이 올해 6월 달에 승인이 났고 미국 수출이 이제 3분기부터 제대로 시작됐다는 점이고요.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의료기기다 보니까 사실 이 제품이 진짜 좋은가에 대한 그 사용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소문도 나야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매출이 제대로 늘어나는 거는 그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. 어쨌든 미국 쪽으로도 이게 제품이 진출했는데 이 미국 영업 쪽도 이제 큰 업체가 이제 그 이제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컨택이 온 상황이라고 합니다. 어쨌든 이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재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어, 보시면은 17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. 근데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거의 바닥을 기기 시작했는데요. 그 이유가 투자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그 설비 들리고 이런 것들이 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가지고 재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최근에 그 이런 투자가 그 21년도에 끝나고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좀 투자를 그좀 늘린 모습이고요. 근데 이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올라왔다 보니 예전만큼 영업이익률이 크게 이렇게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. 가지고 그 제품군별로 이렇게 성장을 보면은 CMF 같은 경우에도 그 꾸준히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그 횡보를 하다가 증설 끝나고 이제 제대로 매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22년도에 좀 성장을 하고 23년도에도 그 기존 나오던 것 대비 한 1.78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24년도에도 이제 성장 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그 뭐냐 트라우마 제품군 쪽도 이제 제품 증설 후에 매출 증가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. 그리고 요거 스펄라인이 그 아까 말씀드린 척추 쪽 제품이고요. 척추 쪽 제품은 그 23년도부터 그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요게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려면은 이게 좀 그 의사들이 이렇게 직접 사용해보고 좀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는 점도 있고 이제 국내에서만 아직 영업 중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만 이제 해외 쪽도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은 이게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스포츠 메디신도 이제 계속 지속해서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요. 근데 이제 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이때 계속 이렇게 꺾인 채로 하다가 이게 잠시만요. 이 부분으로 보여드릴게요. 차트를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이 차트를 분명히 해놨는데 왜 안 나오지? 일단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가지고 일단 성장하고 있다. 그리고 캐펙스도 이제 이때 연도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게 나올 때 캐펙스 크게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증설이 끝났고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는 점이고요. 가지고 금속 소재 이게 가동률도 체크해 보면은 CMF나 뭐 이런 것들이 그 가동률이 이제 꺾였다가 이때 증설하고 나서 꺾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는 중이다는 점이고요.
가지고 투자로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동률은 못 올라왔는데 그 비브라운이나 그 오스테 그 뭐냐 진머 쪽 매출이 제대로 이렇게 열리면은 그 가동률은 좀 룸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. 가지고 수출 쪽도 이렇게 그 보시면은 미국 독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21년도에 진출하고 나서 유럽 쪽도 그 그거 추가돼 가지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. 그래서 해외 쪽 매출액이 어, 원래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 이제 21년, 22년도에 그렇게 계속 지속 증가해가지고 23년도, 24년도에도 그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생체 재료 쪽도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비중이 좀 커졌는데 생체 재료 쪽이 그 OPM이 그 금속 재료보다 좀 더 좋은 편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국내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늘면은 국내는 특성 때문에 국내 보험 특성 때문에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해외는 그게 좀 없다 보니까 그 마진이 그 국내보다 2배 이상 좋다고 합니다.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느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최근 이게 제가 며칠 전 시가총액이 이제 1,100억 정도 이렇게 모습 보여주고 그 연도별 매출 현황은 그 최근에 이익이 한 100억 50억에서 60억 정도 나왔고 그 24년도 기대되는 그 이익은 7, 80억 정도로 이렇게 그 예상이 되는데요.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고 티어그룹 같은 경우에는 LNK 바이오라는 척추 쪽 그 회사가 있는데 척추 임플란트 회사가 미국 쪽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. 얘네는 개인 맞춤형 척추 임플란트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얘네는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내고 있음에도 총이 그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1,400억에서 1,500억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오스테오닉은 좀 이익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좀 시총이 더 저렴한 편입니다. 그리고 컨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IR 가이던스에서 매출이 370억에서 380억 올해 나올 거고 OP의 그 영업이익은 50억이라고 보수적으로 불렀는데 이게 여기에 매출액이 비브라운이랑 그 진머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은 그 금액이라고 합니다. 그 진머랑 비브라운 쪽에서 그 전속 계약을 했지만 얘네가 이제 그 매출 상승이 생각만큼 빨리 안 올라오니까 그 IR에서는 보수적으로 이런 금액을 더하지 않았다고 그 들었습니다. 가지고 진머랑 비브라운이 그래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매출은 올라와줘 가지고 23년도에는 진머 20억, 비브라운은 6, 7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를 그 24년에 좀 더 성장할 거라 보고 더하면은 요거보다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게 체크사항은 진머양 매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고 비브라운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그다음에 FDA 승인으로 판매되는 트라우마 제품군 침투율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국내 성장은 얼마나 지속될 거고 이런 게 포인트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.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려할 점은 해외 매출 제품이 이제 국내보다 마진이 더 좋다는 점.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더 좋을 거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미국 쪽 시장을 이제 진출했는데 미국 정형외과 시장이 이제 글로벌 50%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을 이제 그 진출을 했고요. 그리고 스포츠 메디슨도 이제 제일 고마진 제품인데 dim머가 그 이 스포츠 메디슨 쪽에서는 그 이제 정형외과 임플란트에서는 dim머가 2등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메디슨 쪽은 7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. 가지고 이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오스테오닉이랑 그 상호 독점 계약을 했고 이게 dim머가 최근에 그 아킬레스건 쪽 그 스포츠 메디신 쪽 기업을 3천억에 인수했을 정도로 이쪽으로 좀 집중 그 성장 포인트로 잡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.
그 부사장도 국내 오스테오닉을 방문해가지고 뭐 사업 논의를 하는 등 최근에 좀 그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트라우마 제품은 그 가장 정밀도 기술력은 가장 떨어진 제품군이라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이익률은 가장 크진 않다는 점이고요. 그리고 캐파는 메탈 700억, 생문해성 450억인데 메탈 라인이 더 큰 이유는 이제 비브라운 쪽 매출이 더 빨리 나올 거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더 늘렸다고 하고 또 생분해성보다 메탈 라인이 좀 더 그 뭐라 해야지 다품종이다 보니까 좀 더 캐파를 크게 잡았다고 합니다. 가지고 결국은 이 데이터는 근데 21년도가 22년 20년도 데이터로 그 이때 미국 스포츠 메디신 규모가 이제 7조로 이제 50% 하면 3.5조로 잡았는데 최근엔 10조까지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. 여기에서 이제 스포츠 메디슨 부분 점유율은 아니 이거는 제가 잘못 이렇게 알고 적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체 점유율이 16%로 알고 있습니다. 가지고 스포츠 메디슨 쪽도 16%까지 좀 올라와 주면은 그 오스테오닉도 매출이 그만큼 좀 올라와 줄 거다는 기대감이 있고요. 가지고 경쟁력 및 체크사항은 그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정밀 가공 잘한다는 점, 라인업 다양하다는 점, 그 다음에 판매 네트워크가 이제 뭐 해방 말아가지고 이제 좀 구축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수출이 증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좀 계산을 했고요. 가지고 보수적으로 봐도 이제 이거 그 뭐 성장률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냥 평균 성장률을 따와가지고 그 계산했고 국내도 이제 19년 기준이나 20년 기준을 따와가지고 계산한 거라 좀 더 이렇게 좀 성장을 더 줘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매출액이 그 별로 안 좋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제 300억에서 400억 정도 그 보고 있고요. 저 이익률은 그 20% 가정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익률은 최근에 그 보시면 반기까지 20% 정도 계속 그 올해는 20% 이상 충분히 나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가지고 그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매출액이 충분히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50억 이상 충분히 나와 줄 거다라고 보고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거는 비비 리서치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그 자료를 올려주셔가지고 퍼왔고요. 가지고 수출 입 잠정이 이제 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환 사채가 좀 아직 미상화된 게 좀 남아 있고요. 전환 가격은 2,500원으로 지금 주가 대비 2분의 1 정도의 가격이라 언제 전환돼서 이렇게 시장에 풀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일단 25년도 9월까지는 전환 기간이라 아마 전환하지 않을까 싶고요. 이게 규모가 36억 정도 남은 규모라 그 지금 시총의 한 3%뭐 이렇게 좀 남아 있다.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질문 주신 거 하면은